어긴과 따름이 서로 다투는 것. 위순상쟁이라고 있어요. 위순. 위는 위배하다, 순은 따르다 이 말이죠. 어기고 따름이 서로 다투는 것. 시위신병이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우리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전에 그 디즈니 주말마다 했던 디즈니 만화에 보면 도널드 닥이 막 뭐 어떤 갈등 상황에 나타날 때 보면 이쪽에서 머리에 노란 고리 하나 단 흰 옷 입은 도널드 그러면 안 돼 하면 여기서 뿔 달리고 삼지창 든 도널드가 그래도 돼 해버려 이러잖아요. 그게 위순이에요. 위순이상 우리 마음의 갈등. 어긴과 따름, 다시 말해 긍정과 부정, 이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 바로 번뇌 마음의 병입니다. 뭡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산란한 거. 뭐 흔들리는 것들. 앞서 간택감, 좋아하고 싫어함, 차이가 있음, 따름과 거스름이란 말로 드러난 이원성, 둘, 상대적인 관점이 마음의 병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둘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이것과 저것이 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취하고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봐요. 우리는 평생 끝없이 선택의 그 딜레마를 맞이하는데 선택은 곧 포기잖아요. 하나를 선택했던 하나를 포기한 건데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했지만 그러고 나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또다시 불만족이 찾아오고 또다시 권태가 찾아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뭐냐면 현실에 불만족스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만들어낸 다른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현실을 부인하거나 현실이란 건 내 미래 속에 그려진 어떤 그 완벽한 이상으로 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유일한 실제를 놓쳐버리는 거야. 혹시 저랑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저랑 비슷한 또래 마릴린 먼로 아세요? 혹시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는데 지하철 송풍구에 올라가서 치마가 확 올라서 그 치마 싹 가리는 그 야사시한 그 장면. 그 7년 만에 외출에 나왔던 그 남자 배우가 누구였더라? 아주 찌질남으로 나오는데 위층인가 아래층에 사는 처녀를 짝사랑하는 그 아내한테 꽉 쥐어 사는 남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상상 속에서 그 여인과 막 연애한다는 제가 초등학교 9살, 10살 때 그 영화를 봤어요. 그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만약에 나이 들어서 봤으면 맨날 그 치마 볼럭하는 것밖에 기억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아저씨가 막 상상하고, 그래서 상상 속에서 자기는 피아노 치는 멋진 남자. 그 사람 누구다? 누구죠? 그 잉그리트 버그만하고 나왔던 남자 배우. 이제 다 까먹었네. 그 유명한 영화인데 중절모 쓰고 외투 입고 무슨 어디서 이별하는 내용인데. 아니? 네? 로커스 말고. 이부몽탕. 이부몽탕? 아닌데? 7년 만에 외출, 남자 배우.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네? 7년 만에 외출이? 남자 배우? 그래. 험프리 보가트. 험프리 보가트. 맞아요. 맞아. 험프리 보가트. 되게, 근데 멋진 남자인데 거기선 찌질남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막 흰 그 턱시도 입고 확 담배 피면서 그 50년대 미국 영화 있잖아요. 딱 하면은 막 그 야사시한
뭐 마릴린 먼로가 하트 뿅뿅 해가지고 막 그게 뭐냐면 자기는 현실적으로 뭐냐면 아내가 무서워서 외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인데 상상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소망과 희망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미국의 여성 그 영성 지도자는 이랬어요. 희망이란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 희망을 가진다는 것. 뭔가 원한다는 것은 고통으로 가는. 왜냐하면 그 원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 험브리 보가트가 꿈꿨던 그런 낭만적인 사랑은 그 꿈속에나 상상 속에서 있지. 만약에 진짜 그 여자랑 이루어져서 결혼한다고 합시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또 아내 등살에 또. 우리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의 조신지몽 있잖아요. 어떤 군수의 딸하고 이루어지길 원해서 막 울고 부처님 앞에서 빌고 빌었더니 어느 날 밤 그녀가 찾아왔어. 그래 둘이 손잡고 도망가서 살아보니까 삶이 고통투성이야. 애 낳고 가난 속에서 애 낳고 뭐 둘째 딸은 뭐 개한테 물려 죽고 뭐 아들은 굶어서 죽고 하니까 나중에 뭐 서로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느 가는 길에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인생의 고를 느껴서. 그래서 하룻밤새 머리가 하얘졌다는 조신지몽.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현실은 이렇게. 그래서 그 환상을 지우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가 아늑해요. 코지하우스라. 편안합니다. 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 예전에 헤르만 헤세가 제 중학교 교실에 행복이라는 시가 걸려 있었거든요. 뭐 당신이 뭐 행복을 뭐 바라는 당신은 뭐 영원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예. 진정한 행복이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더 이상 바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쪽을 취하고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양자택일은 우리를 끝없는 선택의 갈림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 앞에서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포용하면서도 동시에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게. 근데 봐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선택한다고 하고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실제로 여기서는 아무리 선택해도 선택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본질로. 지금 이 순간 봐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나름대로 이제 그 생업들이 있잖아요. 또 뭔가 우리가 뭐 어떤 뭐 집을 사냐 마냐 뭐 아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냐 마냐 하는데 그 겉모양에 끄달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을 막 초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좋았다가 그게 인생의 널뛰기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는 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게 사는 맛 같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에 끄달리고 신경 쓰고 애태우면서 하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이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실제가 뭐냐.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실제가 뭐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보고되는 자기 육체 감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자기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의식되고 그냥 현상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경험되고 있다. 그 모든 경험을 아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대상이라고 자꾸 우린 여겨요. 예? 실제로 뭐냐면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하거든요.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가 이 전체 안의 부분의 모든 일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알려지고 있어. 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지각되고 노출되고 있어요. 그것들은 마치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말 있잖아요.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노출되고 있어요.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경험돼. 하지만 경험되지만 실제하진 않아요. 그게 무상이라. 무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건 경험되지만 실제하지 않는다.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결국 뭐가 있냐면 절대로 변함없는 이 중립의 상태, 의식의 근본 상태만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확인돼요. 뭐라고 비교할까? 예를 들어서
물에다 설탕을 녹였어요. 그러면 설탕 맛이 나죠. 그 설탕 맛에 가려서 그러지 실제로 거기에도 물맛도 있어요. 근데 물맛은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설탕 맛 또는 소금 맛 이런 대상 경계만 우리가 자극적으로 뚜렷하게 느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대상 경계는 물이라는 그 매체, 물이라는 그게 없으면 경험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투명한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취급했다고. 이걸 몰라봤기 때문에 바깥 대상에서 이것에 의해서 지각되는 대상 가운데 이건가? 막 집중하다가 뭐 어떤 특별히 있으면 이건가?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거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변성되기 전에 있었던 의식의 본래 상태. 보느냐? 듣느냐? 하는 이거. 보고 듣고 하는 이거. 너무 당연해서 봐요. 이건 생각의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시, 간과의 대상이지. 근데 이것처럼 또렷하게 있는 게 이것처럼 또렷하게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경험은 출몰하잖아요. 출몰. 예? 근데 그것들이 출몰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등장하려면 무대가 있어야 돼.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세트, 예? 조명, 비추고 장식하려면 텅 빈 게 있어요. 없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음이. 그 허공은 없는, 실체로서는 없지만 그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런 허공과 같은 거야. 어떤 의식의 경험, 내용물로서는 없어. 내용물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 모른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뒤집으면 그렇게 있다, 그렇게 안다예요. 없는 줄 안다. 느낌이 없는 줄 안다예요. 예. 그게 의식이라고 하는 거라. 순수한 의식이라. 청정한 의식이라. 때가 묻지 않았어. 오염되지 않았어. 투명한 빛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정광. 여기 정광, 정명. 순수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완전한 판단 중지. 완전한 모름은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암, 완벽한 지혜가 됩니다. 제가 이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게 봐요. 이것과 저것은 다 현상이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한번 실험해 봅시다. 지금 그냥 시각적 경험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했을 때 우리는 이거 비타500. 너무나 익숙해서 자동적으로 이건 죽비. 빛깔과 모양, 크기 차이도 분명하고 아마 안 만져봐도 이거 무게감도 상상해낼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분별이에요. 허상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1차적인 경험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딱 했을 때 우리는 대상에 쏠리는데 대상에 쏠리기 직전에 실제로 여기에 빛깔과 모양에 막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걸 본다고 하는 이 1차적인 경험 뭡니까? 본다는 경험. 여기에 대해서 난 비타500이 좋아. 난 비타500이 싫어. 이건 너무 달아. 라는 건 판단이에요. 분별이 일어나는 거라. 근데 그런 분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 가장 직접적인 경험. 아까 보느냐 할 때 그거. 제가 이게 바로 그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걸 들든 실제로 시각적 경험은 이 대상에 대한 느낌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상들을 본다는 거, 이건 차별인데 이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니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 해봅시다. 제가 학교 선생이니까 여러분 칠판 하나를 마음속에 그려주세요. 됐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백목을 하나 들었어요? 네,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X를 하나 옆에 그려보세요. 자, 보면 동그라미와 X는 마치 이것과 저것처럼
다르죠, 모양이. 근데 봐요. 그것이 그려지는 자리 또는 그것을 보고 있는 그건 동그라미든 X든 비타 500이든 죽비든 보고 있다는 이거, 본질. 그 다음에 듣고 있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소리나 아니면 분명히 소리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때도 듣고 있음. 이 들리는 경계 말고 그 다음에 이때나 듣고 있으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평등하고 불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별되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네? 제가 신호등 같은 거 마음속으로 그리라는 것도 그거예요.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 색깔은 달라요. 하지만 노란불 그려지는 그 자리 또는 노란불에 대한 지각, 자각이나 빨간불에 대한 지각, 자각이나 동일한 지각, 자각이에요. 어디서 경험되냐는 거예요. 이 투명한 이 마음자리에서. 자, 다시 한번. 자, 노란불 그려져요? 자, 그때 노란불 말고 노란불은 희미한 정신적인 심상이잖아요. 그 정신적인 심상이 그려지는 바로 이거예요. 대상화하지 말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란불 그려지는 자리에 나도 그려져요. 나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잘 보시라고. 노란불을 지각하고 자기 몸을 지각하고 노란불 지각하고 자기 몸 지각해봐요. 하나를 쓰고 있어요. 마치 여기 불 끄고 후레쉬 가지고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는 것 똑같아요. 하나의 후레쉬 가지고 이 대상 저 대상 대상만 바뀌었지 불빛은 똑같아요. 예. 똑같이 한번 해봐요. 자기 몸, 저 귀뚜라미 소리. 아는 무언가가 다른 것인지 두 개인지 하나가 지금 몸에 집중했다가 저 귀뚜라미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마치 후레쉬 가지고 여기 비치다 저기 비치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택과 차별인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걸 하나 쓰고 있어요. 경계를 쫓아가면 달라요. 이건 길고 이건 짧아요. 근데 경계가 나타난 본질 자리 이 자리에 보면 여기엔 이 자리는 길고 짧은 게 없어요. 길다도 여기서 나타나고 짧다도 여기서 나타나요. 실제로 길다 짧다는 없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야지 길다 짧다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이 자리예요. 예전에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우리 훈상거사님이 제가 학교 선생이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니까 운동장 알죠? 예, 잘 알죠. 학교마다 다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럼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우르르 뛰어나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종땡땡땡 치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란 대상 경계를 쫓아가면 나타났다 사라져요. 많은 일들이 있어. 뭐 싸우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운동장 입장에서 보자고. 애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걸 우리 거사님이 운동장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이 마음은 운동 작용하는 거다. 자꾸 그러거든.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지금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장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장소. 아까 노란불, 빨간불 그려지는 그 장소. 그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생각 속에 휩싸여 들어가면 이 생각이 옳을까? 저 생각이 옳을까? 하지만 그 생각의 원점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에 물들지 않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다고. 네. 우리는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 또는 뭐 이거 하면 좋겠지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똑같다면 실제로 이게 똑같다면 믿고 의지할 만한 이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느끼는 심적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한번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없다. 우리가 대상 경계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조그만 이익에도 내가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끄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변함이 없다면 그 조그만 이익 놓아버릴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조금씩 네.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환상에서 좀 깨어나서 우리가 좀 그게 무심 또는 무집착
집착 없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평등하고 변함없는 것에 대한 단순한 자각일 뿐인데 아까 무지였나요? 거기 보면 그럼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변화라고. 아주 사소한 변화가 진짜 호리유차인데 천지가 현격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왔는데 이게 중중무진 법계 연기? 뭐 그런 식의 불교적 용어를 쓰면 거듭거듭 다함이 없는 그런 연기 작용을 통해서 큰 차이를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무리 차이가 일어나도 이거는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 항구불변이라고 할 만한 게 이거란 사실을 그래서 오랜 시간 이걸 관찰해 봐야 돼요. 처음엔 실수할 수 있어요. 아주 희미한 느낌이나 희미한 어떤 경계를 붙잡고 그걸 법인양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런 걸 자각할 때마다 등에서 진짜 식은땀이 났다니까. 내가 또 속았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절대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빌붙을 때가 필요해요. 가장 강력한 게 우리 육체고 그다음 느낌, 감정, 생각이, 욕망. 항상 거기에 짝을 이루어요. 둘이 돼야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어딘가 달라붙기를 원해. 붙잡기를 원해. 주관과 객관으로 쪼개져야만 자기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여잡을 수 없는 거 이렇게 덤덤하고 이렇게 밋밋한 것은 이 자아가 절대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가면 자기가 무의미해지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거기가 이제 자아가 흐물흐물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그 자리에. 아까 영화관 뒷문 열어서 빛이 들어오면 영화가 희미해지듯이 우리는 이 자아의 감각이 사라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상상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걸 진짜 나라고 믿었던 거기 최면에서 그 현실감이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자아는 원래 하던 기능을 해요. 경험과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그래서 사물을 처리하고 대화할 때 저는요라고 말할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필요한 그런 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제 경험은 뭐냐면 나는 이 육체나 이 개성 안에 갇혀지지 않다는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 그게 몸 바깥으로 탈출이에요. 세계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능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구별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과 평등, 차별에만 떨어지지도 않고 평등에만 집착하지도 않는 거예요. 쌍으로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완전한 판단 중지, 완전한 모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암, 완벽한 지혜가 된다. 자, 완벽이란 말을 우리는 자꾸 어떤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불완전하고, 어떤 이 불완전함이 다 사라지거나 이 불완전함이 채워져야지 완벽해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은 어떨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완벽하게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은 완벽해요. 나는 완벽하게 슬플 수 있고 완벽하게 좌절할 수 있고 완벽하게 실패할 수 있어요. 완벽해요. 완벽을 특정한 모양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경험이 완벽한 그 순간의 경험이에요. 100% 완벽한 경험. 봐요. 이건 그때보다 그만큼 좋지는 않아. 이건 뭡니까? 항상 없는 거 하나랑 지금 있는 거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아니면 미래의 잣대가 그게 사라진다면 지금 이건 유일한 거예요. 절대예요. 완벽이에요. 완벽. 비교할 때만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기준을 가지고 이걸 잡고 재는 거예요. 재지 마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마라. 사량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 매 순간 완벽해요. 완벽하게 슬프고 완벽하게 불행해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봐요. 어떤 분별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야말로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게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도 개선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이 맛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 순간, 이건 완벽해요. 예. 완벽해. 완벽하게 지금 여기 있어요. 완벽하게 모든 걸 의식하고 있어요. 이 이상 더 완벽할 수 없어요. 언제나, 매 순간. 예. 내 의지와 노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린 저절로 완벽해요. 예. 도가에서 표현해서 보면 무의자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 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내 의도적인 행위가 없는데도 저절로 그러해요. 지금도 귓도람의 소리가 들려요. 완벽하게 들려요. 귓도라미를 듣고 무심하게 듣고 있는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지금 여기 있어요. 과거와 미래도 가지 않을 때. 그게 더 바랄 나위 없는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 네, 지금 전화 왔어요. 자,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판단 중지, 완전한 모름, 분별을 쉬게 되면 완벽한 암, 완벽한 지혜가 된다. 더 여기서 더가 없는 의식의 내용물이 아닌 의식 자체에 대한 자각이 문제가 그대로 문제 아님을 해결책의 획득이 아니라 문제의 소멸을 가져온다. 의식의 내용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는 다 뭐냐면 내용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물 때문에 마치 어떤 물건 때문에 허공이 가려 보이듯이 의식의 내용물이 있으면 이 텅 빈 의식이 마치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이렇게 해요. 그 내용물에 이게 주의가 쏠리기 때문에. 근데 봐요. 우리가 이 벽장 같은 게 허공을 가리고 있다 해서 벽장을 드러내면 없던 허공이 생겨나나요? 본래 허공은 이 벽장에 있는 그대로 있어요. 생겨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어요. 다만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내면 본래 있던 허공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이 순수한 마음은 따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요. 내가 없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다 생각이에요.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대의령곡에서 육조해능이 도명상자에게 했던 그 질문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도 생각하지 마. 어떤 판단도 없이 지금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게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을 때 그 생각이 없는 이건 뭐냐 하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요. 생각 없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리켰던 거예요. 이 마음.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 속에 다 담겨있는 이 마음. 피곤들 하시죠?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좀 피곤하신 분 쉬시고 심심하신 분들은 남아서 가을 여기 지금 달 좀 뜨나요? 달 뜰 때 맞나요? 음력? 달 없어요? 그럼 별도 없나요? 달도 별도 없는데 그럼 뭐가 있나요?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지.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씻고 쉬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